저희가 이제 오늘 새롭게 시작할 챕터는 소비자의 이해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의 분석을 할 때는 시장의 거시적인 면에서 분석을 했다면 소비자의 이해는 좀 더 개별 소비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행동, 우선 이제 저희가 소비자 이해를 배우기에 앞서서 소비자 행동을 정의를 하면요. 크게 두 가지로 정의가 된대요. 보시면 뭐야 왜 영어로 써놨어 이렇지만 원문을 제가 써놓은 거고요. 뒷장에 그 해석되어 있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인간의 교환 활동, 즉 가치를 교환하는 마케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보이게 되는 감정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 모두를 저희는 그것을 소비자 행동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서 한 단면을 딱 잘라서 그 시점에 소비자가 보이는 감정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밑에 거 보시면 소비자가, 즉 개인이나 집단이 소비자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이 선택하고 나면 저기 이제 쓰죠. 사용, 다 쓰고 나면 버리죠. 폐기, 처분 이 세 가지 과정을 쭉 이어서 그 프로세스 전체를 우리는 소비자 행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대요. 그래서 시간을 단면으로 생각하고 단면적으로 특정 시점에서의 반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가 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는 전체 프로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관점이 있답니다. 둘 다 더 많이 써지거나 더 좋거나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이 둘 다 저희가 통용되는 그런 정의로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사결정자가, 즉 소비자가 특정 시점, 즉 선택, 사용, 처분의 시점에서 제공물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면서 내리게 되는 감정적, 인지적, 행동적 의사결정들을 모두 다 합치면 소비자 행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소비자 행동이고요. 이 소비자 행동의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한 가지 개념을 먼저 언급을 하고 넘어갈 건데요. 개념을 언급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이거 보시면 여러 개의 제품이 있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매를 하세요.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매를 하세요? 인터넷. 다 인터넷. 과자도 인터넷. 오 진짜요? 일단은 신발품 자체가 제품의 어떤 그 필요 유무. 네, 필요하면. 네, 필요하게 되면 그 사고자 하는 제품의 어떤 그 특장점, 그 다음에 경쟁사 제품의 그 특장점 비교해서 뭐 저렴한 제품. 진짜요? 저희 너무 놀라운데요. 과자, 경쟁사 제품과의 특장점. 그쵸? 그 제품의 특장점.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저희가 많은 의사결정에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의사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 전체에 동일하게 모든 과정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제가 그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재화의 종류마다 그렇죠. 조금씩 다른 것 같으시죠? 왜 다를까?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왜 다를까? 하면서 동시에 제가 한 가지 똑같은 그 제품들을 놔두고 이런 질문 해볼게요. 본인이, 저희 이제 나는 각 개인을 의미하고요.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중요성이 조금씩 다르시죠? 보시면 더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고 이래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매 대부분 하실 것 같아요. 경쟁사랑 뭐가 있나 여러 개 놓고 막 비교 평가해보셔서 되게 열심히 정보를 모아서 정보 처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보 처리를 기반으로 선택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덜 중요한 건요. 그냥 바로 별로 생각 안 하고 저희가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지금 아마 마음속으로 대충 이런 게 더 중요해, 덜 중요해 그런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을까요? 색깔이 진하면 더 중요한 거고요. 연할수록 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나요? 대충? 비슷한가요? 그쵸?
제가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나누고 나니까 아까 그 의사결정 과정, 구매 과정까지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돼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대안도 여러 개 찾아보고요. 그 대안들을 아주 열심히 비교해서 저희가 의사결정한다. 반대로 별로 안 중요한 거, 치약, 과자 이런 거 막 비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마트 가서 그냥 1+1 해도 살 수 있고 그냥 지나가다가 나 필요했었는데 그냥 아무거나 집어와도 크게 나에게 의미가 없는 그런 제품들이 존재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그 용어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굉장히 달라진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그 개념을 저희는 관여도라고 불러요. 관여도 사실 중요한 정도뿐만 아니라 좀 더 폭넓은 개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내가 그 특정 대상, 특정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얼마나 관련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합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관심이 높으면, 관련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 제품에 대해서는 훨씬 더 관여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관여도가 높으면 열심히 정보 처리해서 아주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선택이라는 걸 하게 돼요. 반대로 중요함이 낮아요. 근데 관심 별로 없어요. 저랑 관련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품을 사는 데 있어서 별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대충 그냥 아주 쉽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더라라는 면에서 관여도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여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면 혹시 이 분류에서 난 좀 다른데 이런 분 안 계세요? 다 동의하세요? 이 분류? 좀 아니신 분도 있죠? 어떻게 다르세요? 그래, 나는 삐뚤어질 거야. 다르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미용에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노트북이나 툴보다는 또 그분들 중에서는 또 비누나 그런 쪽에 관심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비누가 만약 기능성 비누이거나 미용성 비누면 훨씬 더 관심이 많을 수 있겠다. 사실 그 개개인이 느끼시는 거니까 지금 들으시면서 나는 저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러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 말씀 안 해주실 줄 알고 제 거 가져왔죠, 제 거. 저는 그래요. 제가 너무 슬프게 과자가 제일. 그쵸? 펜. 전 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펜, 어떤 펜을 쓰느냐. 저희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에게. 이것은 웃으실 수도 있지만, 그쵸? 이렇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또, 과자. 저 맛없는 거 먹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맛이 있냐 없냐 라는 의미에서 먹는 거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한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분류가 돼요. 그리고 남들은 가구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가구는 뭐 제가 구매해서 결정할 일도 별로 없고 가구 자체는 뭐 좋은 거 사나 나쁜 거 사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중요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분류한 거 틀렸나요? 아니죠. 제가 느끼는 거예요. 관여도의 특성이라는 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소비자 개별이 느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변수예요. 당연히 제품의 성격이 좀 반영이 되죠. 자동차, 노트북 웬만한 사람들은 다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왜요? 이거 그쵸, 고가죠. 고가는 나에게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나에게 왜 중요한? 고가가 네. 왜 나에게 중요한가? 여기 고가 제품은 나는 안 중요해. 이런 사람들 속으로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도 있죠. 네, 그런 분은 어떤 분이에요? 돈이 막 상을 그쵸. 돈이 엄청 많으면 사실 이거 안 중요해요. 돈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하지 않은데 대부분 버짓이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 제가 고가를 쓰려고 하면 그 고가를 쓴다는 그 상황 자체가 제가 그 중요성을 크게 느끼게 하는 요소인 거죠. 제품의 특성이라기보다 이 제품의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특성이라는 것이 고가면 무조건 사람들이 관여도가 높을까? 고민해보시면 사실 무조건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나에게 전혀 임팩 없어요. 노트북 10대 사도 100대 사도 나에게 임팩 없다. 이런 사람들은
관여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고가라는 이유,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무조건 고관여가 성립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마다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그 상황에 내가 중요하다고, 나에게 영향력이 크다고, 관심이 많다고, 관련이 깊다고 생각이 되면 관여도는 높게 형성이 되어서 천편일률적인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개인이 느끼는 그런 정도로 관여도라는 걸 평가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관여도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여도라는 것 때문에 구매 의사결정, 지금 보시는 것이 구매 의사결정 과정인데요.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달라져요. 관여도가 낮은 상황을 저관여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쵸? 저희가 밑에 아주 간단한 의사결정 과정을 간단하게만 훑어보면 문제인식, 내가 필요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필요한데 정보는 되게 조금만 탐색해요. 과자 사는 거 대부분들 별로 관심 없으시다고 했으니까 그거 기반을 해보면 과자가 먹고 싶다. 탐색은 머릿속에서 새우깡을 먹어야겠어. 그럼 마트 가서 그냥 새우깡 딱 집어오시면 끝나요. 구매가 끝나죠. 그런 것처럼 문제인식하고 굉장히 아주 작은 정보 탐색을 하고 거의 대형 평가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머릿속에 떠올렸던 거 사던가 마트에서 눈에 띄는 거 사는 거 대형 평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구매를 하고 구매 후에 맛있다, 맛없다 이 정도지 내가 이걸 왜 샀을까? 내가 이거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른 거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잘 안 하시죠? 구매 후에 다양하게 발생하는 그런 사고 과정이 굉장히 단순하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저희는 일상적, 회상적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럴 때 관여도는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반대로 관여도가 되게 높으면 저희 고관여라고 불러요. 고관여 상황에서 노트북, 자동차 사실 때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사야지 생각하시면 정보 탐색 엄청 하시죠. 알고 있었던 거 정보 다 꺼내놓고 또 주변에 물어보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또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 보고 아주 정보 탐색을 활발하게 하신 후에 굉장히 여러 개의 대안들을 여러 개의 기준으로 복잡하게 비교 평가 하시고요. 그 결과로 구매하시고 나요. 구매하시고 나서 늘 좋지만은 않잖아요. 이게 아쉽네. 이걸 더 생각했어야 되는데, 저걸 더 생각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구매 후에 굉장히 아주 긴 구매 후 그 사고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포괄적 문제 해결 과정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가구나 TV처럼 저희가 중간 정도의 관여도 말씀드렸던 것을 제한적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중간 정도의 의사결정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관여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구매 의사결정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우리 제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때 관여도를 높게 느끼느냐 낮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의사결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즉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마케팅 기법들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관여도라는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는 오늘 주로 구매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좀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번째 과정으로 문제인식 과정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문제인식. 아까 저희가 말씀드릴 때 문제인식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뭔가가 필요해. 그 필요를 느끼면 그게 문제인식이에요. 그 필요는 언제 느껴요, 저희가? 네? 불편함을 느꼈을 때. 내가 뭔가 부족함이 생겼을 때예요. 부족함이 생겼다는 거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뭔가 부족해 라는 걸 얘기하려면 제가 꽉 차 있어, 부족하지 않아 라는 기준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 기준에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상태가 부족해 라고 느껴서 사람들은 뭔가 필요해, 이 갭을 채워야지 뭔가 필요해 라고 느끼게 되는 거래요. 그런 상태를 저희가 문제인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문제인식으로 저희가 살펴볼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보시면 그 문제인식의 원천, 사람들이 문제인식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지만 실은 그것을 크게는 세 가지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문제인식의 원천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소비자 행동을 정의하면서 시점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문제가, 그 욕구가 발생하는 시점, 보시는 것처럼 획득, 사용, 처분 단계로 나누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욕구의 원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크게 욕구의 유형은 세 가지라고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요. 이 세 가지는 첫 번째가 실용적인 욕구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을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면 그것을 실용적인 욕구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쾌락적인 욕구는 저희가 오감으로 느끼는 즐거움과 관련된 욕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족함, 결핍이 있으면 오감으로 어떤 즐거움이라는 걸 추구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결핍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런 욕구를 쾌락적인 욕구라고 얘기를 하게 된대요. 상징적인 욕구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대요. 이게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 이런 표현도 하고 싶고요. 또 어쩔 때는 나를 설명하고 싶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를 묘사하고 싶은, 나를 설명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욕구를 저희가 상징적인 욕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각각의 이런 욕구들에 소구하게 되면 이제 그 제품을 이런 욕구에 소구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를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보시면 그 실용적인 욕구의 예 먼저 보시면 확실히 달라졌다. 흔들리는 발을 잡아주니 11자로 곧게 뻗어나간다. 이제 11자 워킹으로 완벽한 운동 효과를 프로스펙스 W. 뭘 강조하고 있어요? 이 제품 신으면 11자로 걸을 수 있어. 그쵸? 기능적인 면에서의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소비자가 걸을 때 11자로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된대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러한 욕구는 소비자가 그 인식을 가지고 뭐라죠? 의식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내가 이런 욕구가 있어 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무의식 중에 나는 필요하지만 필요하다는 말을 못할 수도 있대요. 그런데 무의식 중에 욕구를 가지고 있다면, 욕구가 있기만 하다면 그게 의식이든 무의식적이든 다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 제가 걸어요. 나는 왜 11자로 못 걸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소비자가 그런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라는 게 중요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제품들이 그 실용적인 욕구로서 잘 소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쾌락적인 욕구의 예를 하나 보시면 어때요? 뭘 알려주고 있어요? 덩키는 커피에 찍어 먹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라 뭘 표현하고 싶은 것 같으세요? 저거는? 광고를 잘 못 만들어가지고 보시면 오감과 관련된 욕구들 보시면 사실은 시각적인 거 외에는 뭐 시각이나 청각적인 거 외에는 나머지는 소구를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뭐 미각은 어떻게 알려주지? 후각은 어떻게 알려주지? 그런 게 되게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 보시면 커피 보여요? 커피 향. 저 꼭 맡아야 돼요. 맡아야 커피 향 뭔지 알아요? 대부분 커피를 바라보면 사람들은 머릿속에 있는 향을 떠올린대요. 도너츠 보면 왜 사람들 먹고 싶다 이런 생각 왜 해요? 그 맛을 아는 거. 왜 아는 맛이 제일 무서운 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저런 것을 보여주면 사실은 저장되어 있는 기억 때문에 저런 그 감각기관으로서의 즐거움이 충분히 시뮬레이션이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먹는 거 보시면 항상 되게 맛있게 먹고 맛있게 막 향기 맡고 뭐 그런 막 촉감이 막 좋다고 막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소비자가 가상이지만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다 오감을 비롯한 저런 쾌락적인 욕구에 소구를 하고 있는 그런 광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심리적인 표현을 하는 상징적인 욕구에 소구한 제품을 하나 보실 텐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오늘을 말해줍니다. Grandeur New Luxury. 이 광고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지금 잘 지내니? 삑! 이렇게 인사했다는 그런 광고고요. 이 광고 잘 지낸다라는 의미로 저는 뭐를 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랜저 타고 있어. 그랜저 타는 거, 그랜저 타는 게 자랑이라기보다 나 그랜저 타고 있어. 나 잘 지내. 라는 걸 설명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들 이거 보여드리면 다들 아이고 이러시지만 실제로 그런 욕구를 자극하고 있는 그런 광고인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상대적인 욕구 말씀드리는 가장 이제 위험한 것이 비싸,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 이런 것만이 상징적인 욕구를 가지냐. 그죠? 많은 분들이 되게 고가의 제품으로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야 상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유형 중에 하나인 거고요. 저를 잘 설명할 수만 있으면 다 상징적인 욕구에 소구를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연예인들이요 예전처럼 굉장히 그 비싼 명품백이 아니라 이름을 잘 알 수 없는 디자이너 백을 산다는 그런 기사 보신 적 혹시 있으실지 모르지만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고가라는 것보다 난 센스가 있어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별로 비싸지는 않지만 신생 디자이너의 그런 제품들을 사서 소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꼭 비싸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품으로서 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게 저 상징적 욕구의 가장 키가 되는 그런 컨셉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예제로서 제가 그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시계 보여드릴 텐데 보여드리는 시계가 어떤 욕구에 소구하고 있는 제품인지 한번 분류를 해보세요. 이게 타임엑스라는 브랜드예요. 가격은 중저가, 그리고 이 브랜드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방수 기능, 200m까지 들어가도 방수된다, 이런 거, 그런 수심 200m까지 방수가 돼, 이런 거 강조하고 이런 브랜드예요. 그렇죠.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실용적인 욕구에 소구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스와치. 왜 실용적이죠? 여쭤보는 건데 왜 실용적이죠? 저희 스와치의 등장 배경 말씀드리면 요즘 시계 차시는 분들 근데 많지 않죠. 예전에는 사실 초등학생들도 다 차고 있었거든요, 시계를. 저 초등학생 때 되게 옛날에 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시계 차는 사람이 없어요. 즉 시계가 사양 산업이에요. 시계 소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예전에는 시계가 잘 맞아 이런 표현 썼잖아요. 요즘에 5,000원짜리 시계도 안 맞는 시계 없죠? 그쵸? 다 잘 맞아요. 다 오래가고 잘 맞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계가 사양 산업이고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그런 때에 스위스 업체고요. 스위스 업체들도 마찬가지의 이제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대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기능으로 승부를 할 수가 없구나. 지금 저 시계가 잘 맞아. 이런 것들로 승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로 승부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예전에 패션의 완성은 뭐라 그래요? 얼굴이라고 하지 마세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 빼고 그죠? 백인 것처럼 한동안 시계가 패션의 완성이다 이런 말이 생겨났는데 그 말을 들여다보면 시계는 더 이상 기능적인 제품이 아니라 액세서리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패션의 완성이라고 얘기한 것이 액세서리야 이런 표현이죠. 스와치가 그런 것을 실현하는 데 굉장히 크게 일조를 했다 그래요. 더 이상 사람들이 시계를 보려고 사는 게 아니라면 샀을 때 예쁘면 돼. 샀을 때 내 옷이랑 잘 어울리면 돼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어요. 내 옷이랑 잘 어울리면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계가 한 개면 돼요? 맨날 똑같은 걸 입을 수 없으니까 그쵸? 시계를 여러 개 사야 돼요. 여러 개 사야 되면 시계가 비싸면 사겠어요? 그쵸? 그래서 시계 가격을 굉장히 낮춰서 스와치 가보시면 엄청 싸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비싸지 않은 한 10만원 정도대로서 시계를 구입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들어가 보시면 시계 줄이 엄청 화려해요. 색도 알록달록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제가 취향에 맞춰서 시계를 보는 용도가 아니라 패션의 용도로 여러 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브랜드고요. 그래서 시계 줄을 디자인하는 데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이 제품을 보시면 이거 시계 하나죠. 줄이 3개가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바꿔 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옷을 어떤 옷 입었냐 할 때는 옷에 맞춰가지고 시계 줄을 바꿔 끼는 거죠.
왜 바꿔껴요? 그쵸? 제 옷이랑 잘 어울리게 패션의 하나로, 액세서리 하나로 코디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제품은 어디에 소구하고 있는 거예요? 쾌락적, 시각적인 요소를 강조해서 쾌락적인 욕구에 소구를 하고 있고요. 시계라는 제품이 기능적인 그런 면에서, 실용적인 욕구라는 면에서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다른 욕구로 소구할 수 있는지 탐색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한 그런 예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쵸? 디자인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그죠? 아니, 옷을 바꿀 때마다 내가 일일이 빼야 되고 다시 빼야 되면 짐덩어리죠. 그냥 하나 사놓고 그 옷 입을 때 그냥 끼는 정도는 몰라도 너무 슬프네요. 그러니까 실용적이죠. 옷의 코디니까 실용이죠. 그걸 쾌락으로도 볼 수도 있고 실용으로도 볼 수 있고 그건 관점자의 정체적인 의견을 하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욕구를 구별할 때 실용적인 것은 오히려 조금 더 그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저희가 실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얘기하는 이 오감과 관련된 그런 기능을 기반으로 즐거움에 기여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쾌락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코디가 잘 맞는 것이 기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경계를 사실은 정확히 구별하기가 힘든 그런 요소라고 받아들이시는 건데, 만약에 두 가지 경계에 있다면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분류해서 쾌락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물론 두 개가 무 자르듯이 딱 잘라지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가깝고 조금 더 근본적인 원천으로 분류를 해요. 예를 들면 음식의 맛, 기능일까 쾌락일까? 되게 왜요?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기능이 맛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좀 더 근본적인 건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고, 맛은 조금 그 다음 차원으로서 미각으로 느끼는 거야 라고 해서 좀 더 가깝게 분류하는 것을 쾌락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이 경계에 있는 속성들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굳이 이제 저희가 분류를 한다면 조금 더 근본적이고 좀 더 가까운 곳에 분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얘기한다는 관점에서 이런 제품은 쾌락적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오메가예요, 오메가. 네. 맞죠. 이거 왜 이거 상징성이에요? 좀 많은 이거 딱 차고 나타나면 제가 오메가를 차고 나타나요. 의사 선생님이 어디서 훔쳤나? 그렇지 않고. 의사 선생님이 진짜 잘해주시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의사 선생님은 진짜 잘해준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MIS 그분이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 그분은 모르는 분이어서 무슨 그래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 봐요. 저에게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왜 그분이 좋은 시계 차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잘해주셨나요? 의사 선생님이 항상 뭔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그 와이프가 사모님이 되시는 분이 왜 의사 선생님이 항상 말할 때 이렇게 책상에 손을 이렇게 대고 자기 시계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는데, 같이 가서 교수님께서 똑같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서로 아는 거죠. 서로 비싼 시계 차고 있다는 거예요. 너만 찼냐 나도 찼다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그쵸? 그것 또한 상징성을 서로 과시한 거예요. 상징성의 중요한 의미 뭐냐면, 제가 상징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제품을 써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괜찮아요? 괜찮나요? 그쵸? 상징성 욕구라는 것을 충족시키는데 굉장히 강력한 것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봐 주는 거예요. 저희가 저런 그랜저 광고 보시면 어떤 분은 웃기지만 그냥 하하 이렇게 넘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저런 거 뭐야? 차로 친구가 인사했는데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러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러면 이제 저희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 좀 우스개로 말씀드리면 그냥 허허 이런 분들은 그랜저 타는 분이에요. 대부분 그랜저 급으로 타는 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거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은 못 사는데 되게 그런 억하심정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저런 부작용이 있는 광고를 왜 저런 공중파를 통해서 광고를 할까? 타겟에게만 전달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부정적인 감정을 왜 불러일으켜요? 이렇게 어떤 이렇게 자기네들 차가 고급스러운 이미지라는 걸 인식시키기
그쵸. 그 억하심적인 분들도 보면서 아이씨 저런 거야? 그런 거야?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려고 타겟이나 넌 타겟이나 다 똑같은 광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타겟은 그 광고를 보면서 아, 나 저런 제품 사야겠다 생각하고 넌 타겟은 기분은 나쁜데 나중에 봤을 때 오, 그 차 저거 잘 지낸다는 그 차 알아볼 수 있게 하는데 그 역할이 있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상징적 욕구가 자기 만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꼭 남이 알아봐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남이 알아봐주면 배가 돼서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좀 창피한데 예전에 그 현대카드에서 색깔로 이제 카드를 나눠가지고 보라색 카드가 나왔었어요. 보라색 카드 좀 프리미엄 카드예요. 귀족 카드. 그리고 귀족은 보라색을 좋아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라색 카드가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라색 그때 학생이었고 보라색 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아니요. 엄마가 갖고 다니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체크카드 발급받으러 가가지고 보라색 체크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보면 거의 똑같아 보이는 그 보라색 카드를 제가 들고 다녀서 저 혼자 막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상징적인 욕구는 남이 알아봐주는 게 전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 알아봐주면 굉장히 의미가 배가 되는 그런 욕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그런 잡다구리한 얘기를 뒤로 하고 이제 이거는 아주 제가 이제 세 가지 요소를 보여드린 것이 세 가지 다 시계예요. 그죠? 특정 제품군이 특정 욕구를 소구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제품에 따라서 브랜드에 따라서 실용적일 수도 있고 쾌락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징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저희가 제품의 수명주기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처음 도입기, 성장기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기능이에요. 기능. 이런 게 새로 나왔으니까 이런 새로운 기능이 제대로 잘 작동하는가, 품질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데 점점 성숙기에 접어들면 기능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로 차별화할까? 그럴 때 주로 등장하는 것이 쾌락. 디자인을 강조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요소들을 강조할 수 있고 즐거움에 관련된 요소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상징성. 이 제품 쓰면 기능은 별로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이 제품 쓰면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저희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시계로서 몇 가지 문제 더 드려볼게요. 이거는 어떤 욕구일까요? 왜요? 시각적으로 디자인. 이거 숫자 대여 혹시 보이세요? 어떠세요? 신나죠? 그게 끼예요. 신나네요. 그쵸? 디자인이 화려한 것도 사실은 이제 쾌락의 한 요소가 되기는 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더 들어가요. 어떤 즐거움을 추구했을까? 이 시계의 별명이요. 크레이지 시계예요. 왜냐면 숫자 배열이 미친 거죠. 미쳤어요. 그럼 아무렇게나 배열돼서 크레이지 시계예요. 이거 읽으려면 어떻게 읽을까요? 기존에 원래 포에스카한 시기에 아니요. 틀려요. 그 숫자를 기반으로 읽어요. 사실 제가 이거 너무 창피한 게 아무리 봐도 읽는 법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읽는 방법을 따로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 숫자 배열대로 시계가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1, 2,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숫자를 기반으로 읽는 방법이 따로 있어서 공부하셔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이거 어떠세요? 시간 없을 때, 시간 많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돈을 쓰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그쵸. 그러면 이 제품의 타겟이 아니신 거죠. 그쵸. 이 제품에 대해서 재밌을 것 같은데? 그리고 디자인도 쾌락의 시각적인 즐거움의 한 요소지만 저희 즐거움을 총체적으로 느끼는 게임, 오락 이런 거죠. 시계를 읽는 방식을 오락화, 게임화 해가지고 쾌락적인 욕구에 소구하는 그런 제품이래요. 그래서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시간 되게 많을 때 몇 시야? 잘 읽을 수가 없어. 읽어요. 그리고 어떻게 확인해요? 핸드폰 보면서 맞다. 틀리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시계를 내가 읽는 방법 잘 모르기 때문에 정답은 핸드폰으로 맞춰봐야 돼요. 그렇지만 읽는 과정 자체가 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쾌락적인 욕구에 소구를 한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계입니다.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니요, 이것도 시계예요. 스마트워치 아니고 그냥 일반 시계예요.
이거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큰 특징이 있죠. 숫자가 있고 뭐가 없어요. 오, 바늘이 없어요. 이 시계 어떻게 읽을까요? 동그라미 맞아요. 동그라미 읽으시면 돼요. 딱 여기 있으면 정각. 동그라미가 딱 맞으면 정각이에요. 동그라미랑 동그라미 한 30 정도 지나가면 30분 지나가요. 중간에 있으면 한 4분의 3 정도 지나갔으면 그 동그라미 사이에 4분, 3분 지나면 45분이에요. 그래서 시침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동그라미로 이제 시간을 대략적으로 움직인 각도에 따라서 뭐 한 10분, 20분, 30분 대략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계예요. 네, 이 시계는 어떤 욕구에 소구하고 있을까요? 쾌락적인 거 아니에요? 쾌락적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컬러풀해서. 그쵸? 시각적으로는 이제 쾌락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또요? 상징적으로 어떤 면에서 상징적이에요? 남들과 다른 북한 난 남과 달라. 네, 그런 의미에서. 남과 달라. 맞아요. 남과 달라. 근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거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남과 다른 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시계. 독특한 시계, 네. 독특한 제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면에서 남과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나는 시간에 대해서 요새 파이팅하지 않아. 맞아요. 나는 시간을 그렇게 정말 그 틈바구니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거는 설명을 해준대요. 왜냐하면 이거 잘 읽어보시면 이것도 시간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몇 분에 오차가 생겨요. 근데 저희 같이 수업, 저희 35분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40분쯤 와서 아이고 내 시계 봤더니 35분인 줄 알았네? 이러실 수가 없죠. 저희처럼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중요하면 이런 시계를 사용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5분, 10분, 뭐 한 몇십 분 정도는 별로 구애받지 않아도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시계래요. 그렇게 기획이 되었대요. 사실 저희가 잘 모르는 거는 이게 100개 한정으로 나왔었던 제품이고요. 100개 한정으로 나와서 엄청 불티나게 금방 팔려가지고 그냥 소구되고 사실은 다시 제작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판매가 종료가 된 그런 제품인데 처음 기획할 때 기획의 그 의도 자체가 시간을 별로 구애받지 않는 그런 예술가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꼭 시간을 맞춰도 맞추지 않아도 되고 좀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 있죠. 시간에 여유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만든 그런 제품이고요. 이거 차고 있으면 아이고 쟤는 시간이 많은 애구나. 아니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애구나.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욕구로 해석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상징적인 욕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못 알아봐요. 그쵸? 왜 그 상징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더 줄어드는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나 혼자 난 시간에 전혀 구애받지 않아 막 이렇게 다니지만 아무도 못 알아보고 너 왜 늦었니? 너는 왜 시간에 왜 제때 안 오는 거야? 이래버리면 사실 의미가 굉장히 퇴색이 되는 거. 나 이런 사람을 설명하려고 차고 다니는 건데 아무도 못 알아보면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그런 욕구의 충족이 감소될 수가 있겠다. 저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이런 고객 욕구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실용, 쾌락, 상징으로 분류가 되고 특정 제품으로 특정 욕구에 소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하나의 제품 그 군으로 모든 욕구 유형을 다 소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요지를 가지고 그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이것의 연장선 상에서 또 다른